셀트리온 CPHI 첫 단독 부스 유럽 시장 확대 나선다. 독일에서 열리는 CPHI 2022에 참가한다. 제품 개발부터 원자재 수급 등 시장 탐색. 2022년 국제의약품 박람회, 바로 독일에서 열리는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죠. 여기서 단독 부스로 처음 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전시회로 미국과 더불어서 매년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올해가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차례이다. 박람회는 원료의약품과 임상위탁 CRO, 생산위탁 CDMO, 물류, 각종 위탁 서비스 설비 및 포장 등 제약 바이오 각 분야를 다룬다. 이번 행사에서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단독 부스를 설치했다. 그동안 CPHI에 참석했지만 박람회에 단독 부스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스에는 전용 미팅룸과 별도 미팅 공간도 만들었다.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내년 완공을 앞둔 상공장 6만 리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걸 고려해서 원부자재 공급과 관련된 최적의 파트너사들을 물색한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구매 계획, 생산 구매 등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비롯 연구개발, 제조, 제휴 등 부서에서 실무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파견했다. 제품 및 제형 개발부터 원부자재 수급, CMO 파트너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품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파트너사와의 협업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기업과의 미팅을 진행해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자, 파트너링 확대를 하고요. 이제 유럽 시장 확대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요. 학회에서 또한 박람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제품을 알리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날아오르자. 램버스 우리 주리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보게 되면 미국 빅바이오 기업의 신고가 행진,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미국 빅바이오 기업들 최근 급등 신고가 행진, 제약바이오 세트의 흐름이 좋다. 호실적이 확인되는 빅바이오테크의 기업 주가 급등,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이 반응될 가능성, 실적이 가장 확실한 국내 바이오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3분기 호실적을 전망했다. 상반기 동사의 수익성을 훼손시켰던 진단키트 매출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회복 전망이다. 본업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전략은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에 유리하다. 중장기적으로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인해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격 하락 가능성, 그러나 직접 판매, 직판과 수율, 공장에 대한 수율 부분으로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겠죠. 자, 그죠? 볼륨감이 커집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나 경쟁 기업이 많아질 경우 수익성 악화로 중소형 바이오시밀러사들의 입지 약화 해상. 자,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도태가 될 것입니다. 이 시장을 살아남는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다 먹게 되어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도체의 치킨 경제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을 잠식해 나가야 되겠죠. 글로벌 탑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 연구개발 유통부터 일원화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셀트리온과 암젠이다. 단 2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유일하게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여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갖추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자, 2023년부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져 특허가 다 풀립니다. 바이오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동사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기에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 그 전에 성장이 2조대에서 정체가 됐었죠.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 2024년 정말 좋습니다. 계속 좋습니다. 이때 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실적 성장에 나올 때 3, 4합병에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때가 1차 목표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5%, 자, 15% 성장할 전망이다. 내년 바이오시밀러 정책 처방 확대, 전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미라 미국 시장 특허에 이어서 내년도 2023년 스텔라라 아일리아 블록버스터 바이오약품의 특허 만료가 지속된다. 2023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급행 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후에도 2, 3년 주기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로
관련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팽창할 전망.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2025년까지 캐파 증설 및 신제품 출시로 실적 성장을 지속 전망한다. 2023년부터 베그젤마, 유플라임의 유럽 시장 판매와 미국 시장 판매가 시작으로 신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상승 전망이다. 2023년 셀트리온의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 및 유망 신제품 출시, 임상 3상 중인 신제품 파이프라인 5개도 2025년부터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진행.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 셀트리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8년도부터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시장이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28년 전후로 면역감원 억제제 옵디오와 키트루다, ADC, 항치항풀 접합제를 시작으로 신기전 치료제대 특허가 만료될 예정. 지난해 ADC 분야 연구개발 기업들, 익수다, 피노바이오에 대한 간접적 투자 및 플랫폼 기술을 이전받는 등 바이오 산업 트렌드를 준비 중이다. 익수다, 레고캠, 셀트리온, 그리고 피노바이오, 계속해서 컨주올,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ADC에 대한 부분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3세대죠.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피노바이오는요, 이 계약을 토대로 최대 15개의 ADC 파이프라인 개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투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역감원 억제제죠. 자,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인프라예요. 병용 임상이 됩니다. 요거의 케미컬 항암제, 표적 항체, 그리고 ADC, 면역감원 억제제, 항암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그 부분에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치료제와 그리고 항암제. 앞으로 우리의 2022년도, 지금부터 2023년도, 4년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기계적으로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다만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셨을 때,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모아갈 수가 있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 털고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고점 돌파. 자, 램버스님이 자료를 남겨주신 거는요, 한국경제TV의 종목에서 지금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창환 부장이 그 자료를 내역을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컨센서스가 부각되고 있고요. 컨센서스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부분 또한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컨센서스 다 언급하고 있고요. 저는 참고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죠. 그것도 2, 3년 전에 주가의 바닥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근에서, 바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아가면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물량은 계속 줄어든다.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한다. 숫자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매크로가 지나가는 이슈가 오게 된다면, 여기서 3, 4합병이 되게 된다면 과연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엉덩이 꽉 붙이고 장기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10월 이슈 및 일정 정리.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자, 10월 이슈 및 일정 정리를 보게 되면 유플라이마, 자, 교차 처방 임상 3상 승인, 고덱스 급여 유지, 유럽 장질환 학회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 실처방 사례 발표 및 단독 부스 운영,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실적, 피노바이오 기술 이전, 그리고 베그젤마 독일, 영국 출시하고 핀란드 지역병원 입찰 수주를 시작하였다. 자, 그 부분을 남겨주셨던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매우 의미 있는 이슈들이며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수급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 비중. 외인 및 기관은 5개월 연속 약 매수이며 개인만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올해 2월 개인 비중이 49.2%였던 것이 10월 말 기준 6.1% 감소하여서 4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인 것 같아요. 즉, 이 기간 동안 순수 개인들은 약 860만 주를 팔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도 제2, 제3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물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물결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과 같은
물결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Fast Following 항체 면역 항암제 부자 1차 후보물질 선정 완료. 2024년 임상 개시 매년 2개 추가. ADC 신약 개발 익수다 임상 1상, 익수다 임상 2상 등 5개의 파이프라인 및 휘노바이오 3세대 ADC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이중항체, 그리고 8개의 파이프라인, 마이크로바이옴. 이러한 신약 개발 모멘텀은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및 스마트폰 사업으로 두 번째 상승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뛰어납니다. 이때쯤이면 개인 지분이 30%는 남아있을까요? 저는 개인 지분이 30% 이하가 될 때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성장하는 회사에서 주가와 개인 지분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셀 동행에 계시는 또한 셀트리온 많은 주주분들께서 많은 분들도 긴 호흡으로 그날까지 2028 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저와 같은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펀더멘탈에 의한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때까지 우직하게 동행하는 것. 그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81, 코스닥이 0.6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니케이 0.33 강보합, 상해하고 항생, 특히 항생의 급등이 나왔어요. 상해도 상승폭이 컸었죠. 즉 중요한 건 얘네는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딴 애들도 많이 빠져 있지만 얘네는 계속 폭락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언더슈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시가 남아있죠. 11월 3일 03시 바로 페드 FMC가 남아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7.8%, 4회 연속 자연수 스텝이 유력하다.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0.75%를 올리고 시장이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지지부진하다가 기자회견이 중요하죠. 파월이 뭐라고 언급을 할지, 마사지를 할지 또한 강력하게 언급을 할지 이미 시장이 많이 빠져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라고 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할지 0.75%는 이미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 중에 0.5% 올리면 반등이 나오겠죠. 1% 올리면 폭락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과연 몇 프로를 올릴지 자, 요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고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면서 과연 마사지를 할지 어떠한 부분을 말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는 1417원 원달러 환율이죠. 원화가 찔끔 강세. 그러나 여전히 최고점 부근에 있다. 달러 또한 114.2. 자, 달러가 좀 강세였죠? 최고점 부근에 있다. 좀 내려왔지만 유가는 86.53. 그 위치에서 놀고 있다. 현재 유가 그리고 달러의 가격, 원달러 환율의 가격은 그 자리 부근에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또한 10년물 4.00, 2년물이 4.44. 조금 빠져서 그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채권시장 그리고 환율시장, 주식시장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1개월물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죠. 자, 1일치를 봐도 좀 빠졌지만 3개월물을 보게 되면 고점권에 있죠. 10년치를 보게 되면 아예 급등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달러의 가격, 금리시장, 그리고 환율시장, 그리고 유가, 원자재 시장. 현재 FMC를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쭉 돌아볼게요. 나스닥인데요.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크게 흐름이 잘 보입니다. 바닥에서 쌍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살짝 이탈해서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죠. 요 흐름이고요. 다우는 크게 반등했었죠. 크게 반등했었다. 그죠? S&P 자, 좀 반등을 했었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니케이도 반등이 나왔다. 자, 그리고 유로스톡도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항생은 이렇게 폭락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중화권은 현재 지켜봐야 돼요. 똑같죠. 홍콩도. 자, 그리고 상해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상해는 그나마 얘네보단 좀 낫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중화권의 상승은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MC가 중요한 이유죠. FMC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 물가가 중요하다. 물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물가를 통제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원유에 대한 감산, 코로나 팬데믹을 기반으로 해서 2008년도 이후에 12년간 물가를 못 올렸던 거를 단숨에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글로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을 야기시켰고 전 세계의 경제 파일을 박살시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양극단이 벌어지고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11월 3일날 03시 뭐라고 언급할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자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6.36, 거래량은 36만 6천 주. 거래량은 C가 말라있죠. 등락률은 3.13 하락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7.58, 거래량은 34만 3천 주, 2.1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1.16, 좀 늘었네요. 거래량은 4만 9천 주, 등락률은 1.3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비율을 잠시 보고 올게요. 어제 기준이겠죠? 오늘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을 먼저 볼게요. 0.74,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저점을 깼죠? 그 바닥에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용 잔고 비율 1.30, 역시 바닥권. 셀트리온 제약도 1.23, 역시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도 그날까지 2018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개인의 비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큰 그림에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최근에 2, 3일 동안 끊임없이 강조드렸어요.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 5만 3천 주, 외국인 3만 6천 주 찔끔 파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의 중심은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투신, 오늘 투신이 3만 주, 사모펀드가 1만 8천 주, 이 두 양색 기관이 5만 3천 주를 거의 담당했어요. 연기금은 7,800주로서 찔끔 매도를 했습니다. 한 달 기준 약 4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3만 6천 주를 매도했고요. 한 달 기준 28만 주, 기관은 54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개인의 80만 주가 고대란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가 한 달 기준 6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이 정도면 뭐 보합이었어요. 사모펀드도 6만 주 보합입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가 눈치를 보고 있죠. 왜?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은 44만 8천 주.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몇백만 주, 즉 200만 주 가까이 됐죠. 그 물량이 연기금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이다. 그리고 그들끼리 손바뀜이 나오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수급도 현재 큰 흐름에서 선수들은, 세력들은 모아간다. 그게 모니터링할 핵심 그런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3만 5천 주, 3만 3천 주. 외국인 3만 5천, 기관 3만 3천 주인데 기관의 3만 3천 주 중에서 연기금이 2만 7천 주, 사모펀드가 1만 2천 주. 요거 담당했던 거고요. 자, 헬스케어 또한 연기금도 수급의 중심입니다. 한 달 기준 12만 5천 주.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좀 담았고요. 금융투자가 4,385주. 한 달 기준 사모펀드 6만 9천 주. 거의 뭐 얘네도 한 달도 눈치 갔던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투자는 좀 담았습니다. 헬스케어는요. 외국인은 3만 5천 주, 개인은 6만 8천 주 매수하였습니다. 자, 보험 투시는 약간씩 매도가 나왔었어요. 큰 흐름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외국인 9,500주 매도했고요. 기간 5,269주, 개인이 4,031주 담았습니다. 그 중에 금융투자가 5,367주, 기관이 금융투자가 다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셀트리온의 4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급입니다. 자, 개인이 600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5대5 280만 주씩 가져갔습니다. 연기금이 무려 196만 주, 200만 주를 셀트리온 수급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잊지 마시고요.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410만 주가 기관으로 약 300만 주, 290만 주, 외국인으로 136만 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연기금이 이 중 153만 주를 담당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큰 방향의 흐름이에요. 그들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슥슥 개인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대체 잔고가 10월 31일 기준 12만 3천 주가 늘어서 942만 주예요. 좀 올랐죠? 자, 바닥을 찍고 훅 떨어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크게 보면 그림이 다르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가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자, 보이시죠? 우하향을 그리다가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할 겁니다. 공매도 대차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와 자, 대차 잔고가 동시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마칠게요. 자, 월봉이죠?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서 아래 꼬리를 계속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들은 계속해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죠? 2022년도 내내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기업 가치가 확연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모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상승은 한번 고속도로 달리면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 생각돼요.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오늘 빠졌지만 자, 여기 보이시면 자, 오늘 빠졌지만 상승에 나왔죠. 이 부분에서 이평선 모으고 다시 돌아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전혀 오늘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주가에 오르락 내리락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올라간다고 좋죠. 올라가면 좋으면 떨어지면 슬픕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쳐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힘 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만원 밑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신경 쓰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셔라. 1차의 목표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이다. 그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